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51만 명. 2025년 초고령화 사회의 시작. 기대 수명 84.5세의 시대에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지 얼마나 그려지시나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 케어링은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대전에 계신 한 어르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85세 홍룡표 어르신과 그 배우자이신 86세 박준양 어르신 두 분은 신혼부부 못지않게 다정한 부부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물들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스합니다. 지금처럼 할아버지가 밥 해주시고 그 자랑이라고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매일 따뜻한 식사를 아내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박준양 어르신께서는 머쓱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박준양 어르신께서 아내의 식사를 매일 챙겨드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용표 어르신은 2015년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벌써 햇수로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것인데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을 문득 잊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심에도 이렇게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특별한 배려 덕분도 있지만 홍용표 어르신께서 매일 들리시는 이곳 덕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전 8시 30분, 주중에는 매일같이 용표 어르신을 데리러 오는 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선생님이십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등원한 지도 어느새 11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딸처럼 친구처럼 어르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출근하듯이 등교하듯이 센터에 가셔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다니기 전에는 이 룰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좀 이렇게 무질서했죠. 근데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부터는 생활에 이제 질서가 잡히고 마음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해 아침에 데리러 오고 오후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드리니 어르신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더라도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규칙 없이 심심했던 어르신의 일상에 활기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점입니다. 이제 사실은 치매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우울감, 무기력증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를 다님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 씻기, 옷 입기, 준비하기, 차 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터에 오시게 되면 물론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도 어르신한테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도 치매 어르신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센터 선생님들 다른 어르신과 인사를 나눈 뒤 가장 친한 친구인 문옥기 어르신을 찾는 일입니다. 두 분은 센터에서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시며 깊은 우정을 다지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일과를 보내실까요? 오전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신체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관리뿐 아니라 어르신의 근손실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 다리, 허리, 목, 온몸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네요. 그런데 준비 운동 치고 너무나 열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체조 시간에 열정적으로 몸을 풀어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무척 기다리던 인기 강사님의 노래방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여러 차례 어르신과 인연을 가져오신 강사님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애창곡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홍용표 어르신의 애창곡은 도련님이라는 곡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까지 갖추신 우리 어르신은 사실 이 시간을 무척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노래 교실 한대요. 오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강사님의 마이크까지 빼서 한마음으로 노래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네요. 정말 재미있으셨나 봅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꽃놀이 소풍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대전둔산점은 매년 어르신을 모시고 꼭 꽃을 보러 소풍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70여 분이 넘는 어르신들께 모두 꽃을 보여드리려면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꽃놀이 계절을 놓치시는 분이 계시진 않기를 바라며 센터에서 매년 꽃놀이 소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 소근육 발달, 손가락과 눈의 협응력 증진,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인지 프로그램까지 하고 나면 센터에서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공부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여기서 뭐 노래도 하고 일요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부터 여기 나오지. 주 7일 동안 쉴 새가 없으시네요. 여기가 근데 제일 크고 선생님들도 깔끔하게 생겼다고 나보고 내는 학교 가라고 그러라고 여기 학교 왔어. 집이가 가만히 있는 거좀 놔둔데 왜 다니기 싫다게. 집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르신의 모습은 여전히 밝으십니다. 든든한 남편과 센터 선생님들이 있기에 어르신의 일상은 매일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홍영표 어르신, 앞으로 10년, 20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아플 때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부담,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배우자님들도 사실은 고령화 시대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다는 게 사실은 보호자님들의 고충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배우자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신 다음에 스스로도 운동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본인 곁에서 오랫동안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가족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보호자님들의 만족도나 어르신의 만족도가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약 986만 명에 달했으나 이 중 단 12% 정도만이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8%는 여전히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영표 어르신께서 11년 전 밝은 미소를 여전히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케어링은 장기 요양 제도를 통해 모두의 노후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그리고 서로의 고독과 소외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